디자인의 도리를 해결할 수 한 가지 방법은 비즈니스에서도 큰 변화가요. 유형 자산이 아니라 이제 무형 자산을 갖는 기업이 시가총액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기업에서 이런 도리의 변화가 거꾸로 디자인의 어떤 도리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있었던 금융권의 글로벌 위기는 바로 금융권에서 터졌던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나도 많은 인터뷰 기사를 보시면요, 금융의 전문가, 세계은행의 분석가분들이 다 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금융 태생 상품이 만들어졌는지 나도 모른다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분야에 특이점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많은 흐름에서 기술 중심의, 문제결 중심의 혁신 말고도 또 다른 혁신이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인간 중심의 혁신, 소위 저희가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불리는 사회 혁신이 또 다른 흐름으로 강력히 자리를 잡아오고 있죠. 부탄이라는 곳에 출장을 갔는데 신호등이 없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그 신호등 때문에 사람들이 더 짜증내고 막 이런 불쾌지수가 많아지니까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신호등을 뺀 겁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는 뭔가 새로운 것을 설치하고 건물 짓고 뭔가 좀 추가하고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일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됐죠. 바로 정말 필요한 제도, 정말 필요한 제품들이 무엇인지를 사회혁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투자 분야에서의 사회혁신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가, 혹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했는가, 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파타고니아라는 정말 멋진 회사는 예전에 광고를 할 때 우리의 자켓을 사지 마세요, 이미 있는 거를 한 번 더 입으세요라는 광고를 했는데, 우리가 더 많은 자켓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비즈니스는 알고 있습니다. 적정 기술, 과거의 기술은 돈이 있고 혹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던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있는 수전증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스폰이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어려운 분들 위해서 발견된 기술들이 좀 더 대중화되고 소위 말하는 메인 마켓으로 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개발도상국의 산모들은 굉장히 많은 사망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간단한 저체온증에 걸리는 거죠. 병원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요? 이 인브레이슨 제품은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아이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혁신적인 제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영국의 비즈니스를 공부하러 딱 갔는데요. 마침 12년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좌절할 뻔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스쿨을 잊어버려라, 이제는 디자인 스쿨의 대세다. 근데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저희 학교에서는 디자인 과목이 다 들어왔습니다. 디자인 과목들을 배울 수 있고 운이 좋았죠. 왜 이렇게 변할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이 기업을 스트레스를 주는 두 가지의 양극단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환경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죠. 기업의 성질 자체가, 기업의 도리 자체가 자꾸 변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결국 활동한 첫 마켓 자체가 더 이상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의 미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는 이제는 마켓 3.0이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고요. 마켓 2.0은 제품 중심, 마켓 2.0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머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마켓 2.0일 텐데요. 여기에는 소비자가 감동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마켓 2.0인데, 즉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공유된 가치를 만들 것인지가 앞으로 비즈니스가 생존할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켓 3.0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필요를 함께 통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공유 가치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는 작년에 중솔저 에이지라는 이 기가 막힌 스니커즈를 발표를 했어요. 원래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매튜 왈츠라는 소아마비 걸린 청년이 내가 신발끈을 묶는 게 어려운데 나도 잘 신을 수 있는 스니커즈가 있으면 좋겠다는 글을 우연하게 나이키의 CEO가 듣고 이걸 가지고 매튜 왈츠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와 함께 R&D를 해볼까라는 그 작업이 3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작년에 나왔던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는 비즈니스 자체가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거버넌스, 지배구조 혹은 비즈니스의 성질 자체가 선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어서 비코비라는 우리는 이런 회사다라는 전 세계 무브먼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킨지와 같은 수많은 투자 컨설팅 회사가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디자인 에이전시를 스스로 자회사로 만들기도 하고 컨설팅 회사들이 디자인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함께 한 가족이 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죠. 그렇다면 디자인 컨설팅 회사와 디자인 에이전시는 거꾸로 경영 컨설팅 회사를 사들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디자인 회사도 경영 회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치관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디자인이 여기에 있는 에너지 위기, 쓰레기 배출, 그리고 3년 전에는 저도 여러분도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았던 미세먼지 같은 단어가 일상화가 된 요즘 같은 시대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스마트 디자인의 단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을 가지고 그리고 디자인 3.0 혹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스마트 디자인의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과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리더십을 갖고 또 그런 부분의 가치를,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또 디자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디자인의 기회와 디자이너의 자산과 역량의 부분에 이제 사회적, 환경적 필요라는 또 다른 원리를 가져온다면 저는 공유가치 디자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디자인의 도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 관점에서 우리 세계는 너무 안타깝게도 수많은 문제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실지 고민될 텐데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이미 전 세계에서 17개의 그래도 하나의 프레임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고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목표에 2030년까지 최우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함께 시작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디자인의 패턴들을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분들의 가치를 제공하고 또 한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아프리카의 패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린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주식회사긴 하지만 아프리카의 일자리 창출과 또 이것을 통해서 결국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엄청난 공유 가치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어 마커스라는 또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은 버려지는 폐호수, 소방호수를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가방, 파우치로 만들었고요. 또 소방관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것을 이 비즈니스 통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혹은 자주 경험하는 이런 어떤 물체, 그다음에 제품으로 재탄생을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쓸 때마다 정말 가치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삶의 패턴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 자리에 저희 디자이너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저분들이 지금 이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공유 가치를 정말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도리를 통해서 디자인의 도리가 어떤 모습일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사람과 로봇과 인공지능의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의 자신감이 우리는 알몸으로 완전히 기세로 그한테 무너진 거죠. 제가 그때 4대1을 질 거라고 신문에 기분 썼다가 기분 썼습니다. 그게 맞았거든요.